네, 안녕하세요.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책,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조바심 많은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주죠? 라는 내용인데요. 조바심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지 또 담아봤으니까 한번 끝까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사연을 읽어볼게요. 선생님, 저희 아이는 조바심이 너무 많아요. 학원에서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고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. 잘 못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고 자책만 많이 합니다. 그리고 그러면 긴장이 되는지 오히려 시험에서 아는 것도 틀리더라고요. 이럴 땐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. 사실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. 조바심을 내고 뭔가 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서 짜증내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럴 때 조바심을 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조바심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저는 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. 조바심은 두더지 게임과도 같아요. 그래서 억지로 누르고 밀어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. 사실 맞죠. 우리가 두더지 게임처럼 내가 확 뭔가 두더지를 때리고 그러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나오면 좋겠지만 이 사실 두더지 게임이라는 것은 계속 두더지가 때리면 때릴수록 계속 또 나오잖아요. 우리가 통제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조바심도 마찬가지입니다. 조바심도요, 내가 억지로 누르고 생각하지 않고 차분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막 차분해지는 건 아니고요. 조바심이 나는 대로 막 서두르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조바심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조바심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요.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. 조바심을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.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물론 119에 신고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. 바로 불이 났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. 아이 선생님, 불이 났으면 당연히 불이 난 걸 알아차리지 우리가 그걸 몰라요?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불이 나면요, 일단 허둥지둥 정신이 없다라고 해요. 왜냐하면 정말로 놀라고 당황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.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불이 났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요. 알아차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.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불이 났을 때요. 물론 무조건 119 신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됐기 때문에 정말로 다행인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게 내가 신고할 만한 불의 사이즈인가? 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. 물론 큰 불이 났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겠지만 작은 불이 났다면 우리가 막 전화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물을 부어서 불을 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지금 불이 났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. 그러면 내가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조바심도 마찬가지예요. 조바심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빨리 해치워버린다고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전혀 조바심은 해결되지 않습니다.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조바심이 났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. 그러면 아이들이 조바심이 났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이 내용들은 일단 이 책 132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이제 쭉 한번 지나가 볼게요.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추천드려요. 아이들에게 너가 빨리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답답하구나 라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터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우리가 조바심이 났을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? 야, 좀 천천히 좀 해. 조바심 내지 마.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마. 그러려면 뭐 되려고 하는 것도 안 돼.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. 물론 사실 다 맞는 말이긴 해요.
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우리도 압니다.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알지만 몸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죠.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. 안 그래도 막 조바심 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막 초조한데 누군가가 옆에서 막 한 소리 한다고 하면요.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뭔가 훈계하거나 빨리 이렇게 해봐 조언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아이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해요. 그래서 설명을 해주세요. 너가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서 답답하구나. 이런 식으로 한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툭 한번 이야기를 던져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 검증이에요. 조바심이 났을 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. 조바심이 났을 때 아이들이 쉽게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려요. 그런데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럼 이 아이들은 이러다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조바심이 슬슬 발동이 되는데 이때 열등감을 어떻게 돼버리냐면 아이들이 단순화시켜요. 나 망했어. 이번 시험 또 망했다. 또 진짜 엄마한테 혼나겠네.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뭔가 자기 패배적인 사고를 하면서 쉽게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. 그렇게 되면요. 도전을 하지 않아요. 쉽게 포기하고 뭔가 난 실패할 것 같아 라고 자신의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보다는 뭔가 연필을 내려놔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현실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해요. 아이들이 조바심을 내다 보면 뭔가 자기가 잘 못하는 것 같고 모두 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가 모두 다 못하는 건 아니네.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못할 때 난 구구단 하나도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구구단을 하나도 못하는 건 아니야. 내가 6단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의 말이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수학 바보는 아니네. 내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. 이렇게 현실 검증을 하면요.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. 내가 어려워하는 건 9구단 7단이구나. 그럼 이제 7단을 더 연습하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현실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세 번째, 성공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요. 아무리 현실 검증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계속 좌절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조바심이 날수록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건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격려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. 맨날 채찍질만 하고 왜 이걸 못하는 거야? 또 못하는 거야?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이들이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잘 해왔는지 그렇게 성공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요. 아이들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. 아이들은요. 어떤 일반화를 잘하냐면요. 이런 거예요. 저는요. 수학 아무것도 못해요. 아무것도 몰라요. 막 이런 거 있죠. 저 바보예요.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생각을 해요. 나 이번 수학 망했어요. 막 이런 식으로.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단순화를 하기 때문에요. 내가 수학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수학에도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. 덧셈, 뺄셈도 있고 그 다음에 추리 영역도 있고요. 뭔가 계산 실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틀릴 때도 있어요. 계산 실수를 잘 하기 때문에 틀릴 때도 있어요.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내가 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계산은 잘하는데 추리를 하는 데에서 뭔가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추리하고 응용하는 건 잘하는데 때로는 계산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거가 조금 부족해 이런 것에서 보완이 필요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난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 옆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예전에 너가 이런 것들을 잘해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든지 너가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짚어주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
아이들이 스스로 성공 경험을 떠올리면서 뭔가 자신에게 스스로 격려하고 노력하고 성장을 위해서,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자기 패배적인 사고에 빠지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때로는 조바심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바심이 날 때마다 나는 왜 이걸 못하는 거야, 짜증나게, 나 바보 같아,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하거든요. 하지만 이 조바심이 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그러면 너는 이 부분만 알면 다 아는 거구나,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내가 다 아는데 이 부분 몰라서 짜증나요, 애들 지금. 그리고 이 부분 몰라서 내가 다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, 그게 아니라 너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잘 모르는 거네? 그럼 이것만 알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구나, 라고 우리가 말을 조금 바꿔서 해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조바심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들은 조바심을 나는 그 부분을 내가 좌절하고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, 이 부분만 내가 잘 습득하게 된다면 훨씬 더 난 성장할 수 있구나, 라고 자신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, 조바심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, 그리고 한 가지의 팁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구체적인 대화법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